오늘은 한국이 현재 기적같은 일을 해내자 중국과 일본이 패닉에 빠진 현 상황과 미얀마의 국가안보도 한국이 맞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LNG선 건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외신들이 앞다퉈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중 일본 언론은 일본이 완전히 패배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고, 중국은 한국의 LNG선 독점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패닉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중동 최대 뉴스 채널 알자지라는 역사상 가장 큰 LNG선 건조 프로그램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이 2027년까지 카타르 국영 석유사의 LNG선 건조 슬롯 상당 부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확진자 급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조선업계에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LNG선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도 한국의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일 한국 조선업계의 대규모 수주 계기는 지난해 1월 열린 양국 정상회담이었다며 내한한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에게 기업 대표들이 조선 설비의 기술력을 설명했고, 이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3사의 물밑 협상을 통해 대규모 수주가 성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LNG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한국과 중국에 비해 일본은 여러 척을 수주할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수주에 참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 조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설립한 LNG선 공동사업회사도 최근 몇 년째 수주가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다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LNG선 수주 경쟁에서 일본은 패배했다며 결국 세계 정상 자리를 건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언론도 한국의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 언론은 앞서 카타르로부터 LNG선 16척을 먼저 수주한 것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국영조선그룹, 중국 선박공업의 후동중화조선은 카타르와 16척 규모의 LNG선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 신랑은 이번 카타르의 LNG선 대규모 발주는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조선업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면서 역사상 가장 큰 이번 수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후동중화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 조선 회사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 한국 독점의 LNG선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동중화, 장난조선 등 중국 조선소들도 LNG선을 건설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자기 위안을 삼았는데요. 그리고 LNG선 건조 기술을 키움과 동시에 카타르와의 긴밀한 협력을 꾀한다면 언젠가 한국과 정면 대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 전문 매체 중국 선박망도 한국의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중국이 먼저 카타르로부터 16척을 수주한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 매체는 당시 LNG선을 독점할 거란 한국의 자신감을 깨트리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며 이번 한국의 대규모 수주 소식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얀마의 국가안보도 한국이 맞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미얀마의 차세대 보안 기술을 전수하며 51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아시아 정보 보안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2일 SK텔레콤은 미얀마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 보안통합 컨설팅과 솔루션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컨설팅부터 구축, 관리까지 SK텔레콤의 인프라 보안 운용 역량을 해외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전수한 첫 사례인데요. 여기서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미얀마 교통통신부 산하기관으로 해킹, 디도스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 있는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얀마의 인프라 보안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설계와 구축 등 통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2021년부터 미얀마의 교통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을 잇는 정부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에나잉모 미얀마 국립사이버보안센터 국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뤄낸 SK텔레콤의 축적된 보안기술과 노하우를 국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아세안 신흥경제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미얀마 수출을 시작으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보안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아시아 정보보안 시장이 2018년 211억 8천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423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14.8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시아 보안 시장에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말이다. 맞는 말이다. 아니 맞는 말이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국가였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은 석유가 생산되기 시작한 지 15년, 무려 15년이나 지난 엄연한 산유국이다.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층이 개발되었고 2004년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던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다. 자원 매장량에서 석유가 많으면 유전, 천연가스가 많으면 가스전이라 부르는데 우리 울산 앞바다의 경우 천연가스가 주 생산품이며 부산물로는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 처음 개발된 동해 1가스전에서는 총 1862억 입방비트, 초경질 원유는 324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었고 하루 천연가스 1,000톤, 초경질 원유 1200배럴이 생산되었었는데 이 정도 양이면 하루 34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하루 2만 대의 자가용을 굴릴 수 있는 꽤나 많은 양이다. 동해 1가스전은 2017년 생산이 종료되었지만 2016년 동해 2가스전이 개발되면서 다가올 2021년 6월까지 천연가스와 원유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해안에서 자원을 조금씩 끌어다 쓰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동해 1, 2가스전에서 두바이나 사우디처럼 엄청난 자원이 나왔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국민들이 3억이 훌쩍 넘어가는 고급 승용차, 슈퍼카들을 1년에 한 번씩 바꿔 타며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최고급 음식들을 매일 맛보는 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 전 일이다. 대한민국은 큰 결단을 내리는데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7광구의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 7광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가를 배럴 50달러로 계산해보면 그 경제적 가치는 무려 5조 달러, 한화 약 6,20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매장량이다. 과거 우리 울산 앞바다 동해 1가스전에 매장되었던 원유가 324만 배럴인 걸 생각해보면 숫자만 따져봐도 그 규모는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원유 매장량을 평면으로 비교해보면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되었었다. 당시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었고 이에 7광구는 손쉽게 우리 영토로 무리 없이 편입되었었다. 대한민국은 들뜨기 시작한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엄청난 산유국이 될 거란 희망과 기대감에 7광구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올 정도로 나라는 기대감에 들뜨게 되는데 뒤늦게 7광구의 엄청난 자원을 눈치챈 일본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게 되고 등거리 원칙에 의해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원조 중단이란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였다. 안타깝지만 당시 기술력도 자본도 국력도 부족했던 한국 정부는 결국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은 한일 간에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란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그 내용은 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고 이곳의 개발은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협정. 앞서 말했듯이 당시 대한민국은 탐사 기술이 없었고 자본도 부족했기 때문에 탐탁지는 않았지만 7광구의 공동개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1984년 몇 차례의 공동탐사 이후 일본 측은 뜬금없이 7광구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시켜버린 것. 우린 손 하나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협정 때문에 탐사나 개발은 양국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탐사를 중단한 이유를 1982년 등장한 국제해양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연안국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립적 권리를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7광구가 지리적으로 일본과 더 가까우므로 이 협정이 끝나게 되면 이 노다지가 모조리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일 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버티며 7강구를 독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 거기에 중국마저 대륙 연장론을 앞세워 7강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자원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데 7강구 바로 옆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원유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헌데 이곳은 중국의 독자 개발이 아니라 타국과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다. 이런 7강구가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이 그곳을 중국과 손을 잡고 공동개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7강구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일까? 땅속의 석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7강구에 있는 엄청난 양의 원유들이 빨대 효과로 모조리 중국으로 빨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 중일 공동개발 구역에 대해선 중국보다 일본이 더 공을 들이고 있다. 2008년 당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일 간 공동개발 합의를 한 상태였지만 그 뒤로 왜인지 중국은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후 2016년부터 매년 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공동개발 이행을 촉구하게 되는데 만약 7강구가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는 7강구를 손 쓸 사이 없이 일본에 넘겨주는 일만 남았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육지 개발의 산업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대한민국도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제 해양과 심해 개발이 인류 산업 발전과 문명을 지탱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육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심해 광물 자원 개발이 필수다. 바다가 인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1970년대와 비교 불가능이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다. 현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기술력에 엄청난 자원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는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현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비웃고 있으며 이 외로운 동상의 의미를 80년이 넘은 일이라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중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근거 없는 단순한 혐일, 반일 감정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는 국민의 미래를 지향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국가 지도자라는 자들이 나라의 땅이 잘려나가고 빼앗겨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금 일본은 한국과의 국제적인 법으로 유리해졌고 그냥 조약을 종료시켜도 승산이 있다. 시간이 없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200% 발휘해서 어떻게든 7강구 다시 찾아내야 한다.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 그냥 빼앗길 것인가? 또다시 그들에게 영토를 빼앗기며 눈앞에서 바보 될 것인가? 어차피 법은 힘의 논리의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법에 대한 개정 폐지도 힘의 논리에 따른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며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국가는 지금이라도 총력전으로 맞서라. 그 뒤엔 국민들이 버티고 있으며 그들과의 전쟁이라면 우린 싸울 준비 되어 있다.